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이 제대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력 정책법령이 새롭게 채택되었는데요. 여기서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을 남한 전 지역으로 포함시킨 데다 핵무기를 억제수단에서 선제 공격 수단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반면 군사분 개선 이남을 대상으로 하는 남한 투하용 전술핵무기의 경우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따라 7차례 걸쳐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였는데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은 1234초를 비행해 2000km 개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북한이 2019년 5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사해온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데 발사 후 1분 정도면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적어도 변칙 기동이 두드러지는 KN-23은 그 자체로 욕격이 어려운 데다 전술핵까지 탑재하면 위협 수준은 배가 됩니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면서 원점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죠.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전과 달리 매우 노골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기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 국가인 남한에 대해 전술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데 남한은 언제까지 핵자강 옵션을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특히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설정부터가 비현실적이란 의견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만큼에는 포탄 한 발 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러시아의 핵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푸틴의 핵 공격을 막는 방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제공하겠다고 경고하는 것뿐이죠.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거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닌 쓰지 않기 위해서죠. 유럽의 나토국들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핵무기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우산은 비핵 보유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핵 보유국가의 방위 전력에 의존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3대 핵우산으로 전략폭격기 발사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우산은 어디까지나 가상적국의 선제 핵공격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자국이 먼저 핵공격을 할 수는 없고 또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국지전에서 핵전력을 강조하며 암묵적 위협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과연 본토에 떨어질 핵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핵보복을 가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택했고 나토 5개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는 핵공유를 통해 자국 공군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넘어선 한국형 핵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라고 불리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선을 넘었고 외교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할 수 없다며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당초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반대였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에 입장을 바꿔 말했는데요. 그는 모든 선택지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됐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이고 여러 가지 전술핵 운용 전략 중 전술핵을 한반도 내에 배치하고 주한미군 혹은 한국군이 이를 투하하는 전략이 가장 신속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재배치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미국 전술핵 무기로 공중 투하용 B-61 전술핵 폭탄을 꼽고 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12일 미국은 현재 200기의 전술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B-61 전술핵 폭탄이며 다른 전술핵 무기들은 모두 폐기됐다면서 유럽에 배치된 200기 중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만일 미국이 한국 영토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B-61 전술핵폭탄일 것이라면서 최근 B-61 개량형의 공중 투하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운용 방식은 매우 다양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미샌디아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F-15E에서 신형 B6112 투하 시험 성공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B6112는 F-15E와 함께 공군의 B 전략 폭격기, 다목적 F-16C/D 전투기, F-35 전투기는 물론 우방국의 항공기까지 호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이 보유한 F-15K, KF-16, F-35A는 물론 KF-21에도 핵무기 투하용으로 손쉽게 개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6112 전술 핵폭탄은 높은 명중률, 낮은 방사성 낙진, 민간인 피해 최소화 등의 이점을 갖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최초의 핵무기인데요. 지하 100m까지 관통하는 벙커버스터로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등을 족집게 타격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어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6112는 기존 전술핵폭탄 B61의 GPS유도 장치와 꼬리 날개를 달아 30m 오차 이내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고, 목표물에 맞게 폭발 위력을 최하 0.3킬로톤에서 최대 50킬로톤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지상과 지하 폭발 역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B6112는 지하 수미터를 관통해 폭발할 경우 그 파괴력은 히로시마 지상 폭발 15킬로톤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미국 국립아카데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 표적에 대한 B6112의 최대 파괴력은 750킬로톤에서 1250킬로톤에 지표면 폭발 무기의 성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B6112가 투하될 경우 북한 체제 무력화는 물론 중국 공산당의 존속 자체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북한 전역에 약 50개의 B6112가 동시에 투하될 경우 지하 핵시설과 벙커 및 주요 시설들은 대부분 파괴될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이에 2천만 명의 피난민이 중국 국경 근처로 몰려 북한은 완충지대 기능을 완전히 잃고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해 공산당의 지도력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B6112뿐만 아니라 트라이던트 SLBM에 장착되는 W762 신형 저위력 핵탄두도 한국의 핵 공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타국 영국에 제공해준 SLBM 미사일로 한국은 최근 세계 8번째로 폴드런치 방식 SLBM을 개발해 핵탄두만 달면 잠수함을 전술핵 무기체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트라이던트 1을 장착할 수 있는 오하이오, 잠수함과 BU-1111을 투하할 수 있는 F-35, F-15가 동시에 훈련을 치렀으니 이에 발작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해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국 CCSA 연구소의 존 맥도넬 연구원은 한국의 핵공유 제한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 안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 공중투하형, 잠수함 발사형 핵탄두가 한국에 배치되면 이는 북한과의 핵포기 협상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미국이 이를 거절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선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5년 뒤엔 한국 너네 땅이 없을 것, 미국에 기대어 허풍이나 치고 있다, 주권 국가가 자기네 땅에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배치하게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일이네, 미국을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리 없다, 점점 나빠질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천웨이밍은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공유라는 미끼를 던졌고, 그 숨은 속내는 NPT 조약을 무시한 채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한국은 NPT 조약으로 인해 어떤 핵무기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혹 NPT를 탈퇴한다면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탈퇴한다면야 그렇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데요.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탈퇴 통보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한국의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10.12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7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이후로 조약 탈퇴를 통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 언급하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답했는데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있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원툴 국가이기 때문이죠.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랑 무슨 비핵화를 논의해라는 것인데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오직 한국이 핵을 보유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은밀하게 핵무장을 추진한 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취지로 북한과 핵감축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스라엘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도 달성한 목표를 한국만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패배의식이죠. 해보긴 해봤냐고요.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은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기에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수 있다. 인도는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됐지만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인도가 한국처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들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고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으며 한국의 프로그래밍 기술력을 보았을 때 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해야 한다면 한국이 핵보유국임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겠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라며 이는 외교적 핵폭탄 정도로도 중국과 일본의 한국의 엄청난 외교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두려운 것과 같이 우리도 실질적인 핵 보유를 하고 있어야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